비트코인 6만 달러. 과연 지금 사야 할까? 현재 시장의 이익 압박 수준은 낮지만 내수 부족으로 인해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자오창펑이 119일의 형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바이낸스는 과연 다시 그의 지휘 아래 놓일까? And we are very pleased with the results so far. 저명한 경제학자가 비탈릭 부테린을 추천하며 노벨 경제학상이 암호화폐의 리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을까? 머스크가 법적 무기로 오픈 AI를 괴롭히고 있는가? AI계의 대가들이 얽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And that profit motivation can be potentially dangerous. BTB가 오르드 리볼루션과 전략적 동맹을 맺고 비트코인 생태계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간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재산의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10월 10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여기서는 MFT가 후원하는 암호화폐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장기 보유자 소프 수치는 항상 1을 초과하며 안정세를 보였고 최근 일주일 최고치는 2.07에 도달했습니다. 10월 9일 기준 이 수치는 1.21로 명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OPR 값이 1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이익 실현을 위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1 미만일 경우 손실 매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의 이익 실현 의지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장의 이익 실현 압력이 전체적으로 낮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단기 보유자 SOPR 데이터는 10월 9일 기준 0.99이며 최근 일주일의 최고치는 1.0으로 거의 균형선 1 근처에서 작은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단기 투자자의 이익 실현 매도가 적고 손실 매도도 적어 기본적으로 관망 상태에 있으며 시장의 구체적인 단방향 큰 흐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체인상의 주소 수익 상황을 살펴보면 10월 9일 기준 비트코인의 수익을 얻고 있는 주소수는 442만 개로 일주일 전보다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일주일 전 6만 달러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할 때 수익 주소수가 크게 변동하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주로 단기 파동 투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연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비트코인의 수익 주소수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의 수익 주소수는 이전 비트코인이 2월에 4만 달러 근처였던 수준과 동일합니다. 상당수 사용자들이 이익 실현 매도를 하고 있거나 차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블랙록과 같은 기관들이 보유 자산을 점차 늘려가면서 시장은 점점 중앙 집중화되고 있으며 소액 투자자의 자산이 점차 거대 고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비트코인이 6만 5,800달러로 반등했을 때 선행 지표인 코인베이스 지수는 먼저 하락 현상을 보이며 음의 프리미엄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은 큰 폭의 하락세를 겪으며 한때 6만 달러 근처로 떨어졌고 하락폭은 거의 10%에 달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난 끝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6만 달러 구간으로 돌아왔고 코인베이스 지수는 다시 하락하여 음의 프리미엄 지수를 마이너스 0.09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미국 지역의 투자자들이 명확히 이탈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현물 ETF에서도 명확한 자금 유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지연된 한국 프리미엄 지수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이 저점으로 떨어진 후에야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음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구매 감정과 구매력이 명확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이 여전히 내수 부족 상태에 있으며 투자자의 감정이 침체된 열악한 시장 환경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트코인은 주로 미국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뉴스 중 돈과 가장 가까운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9일의 형기를 마친 자오창펑은 X에서 가장 간단한 아침 인사로 외부에 자신이 자유를 되찾았음을 알렸습니다. 올해 5월 자오창펑은 미국 법무부가 그가 이끄는 바이낸스가 은행 비밀법과 제재 계획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따라 형벌을 받기로 동의하고 두바이에서 미국으로 가서 4개월의 형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오창펑의 출소 후 첫 트윗은 1388만 회 조회수, 19만 개의 좋아요, 5만 개의 댓글을 기록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바이낸스 창립자가 자유세계로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바이낸스를 계속 이끌기를 원하지만 바이낸스와 미국 법무부 간의 합의에 따라 자오창펑은 더 이상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낸스의 최대 주주로서
그는 회사의 중대한 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이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그의 사업의 중점은 교육 분야가 될 것입니다. 자오창펑이 CEO를 그만둔 10개월 동안 전 세계는 한 가지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자오창펑 없는 바이낸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For some time, over the course of the past 2 years, there was a dark cloud hanging over us because of the US issue. So we are very glad that we have resolved that. We have paid a heavy price, both Binance and CZ paid a heavy penalty, heavy price for this. 2023년 11월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바이낸스는 어쩔 수 없이 CEO가 교체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이낸스 생태 자산 BNBNANAMBN은 즉시 13% 하락했으며 과잉 자금이 바이낸스에서 유출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 자산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그 후 한 달 이상 50%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시장 점유율은 50% 근처로 회복되었고 올해 6월에는 등록 사용자 수가 2억을 돌파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리차드 텐 취임 이후 바이낸스의 기관 사용자 수는 올해 3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낸스가 직면한 법적 어려움은 자오창펑의 석방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자오창펑의 형기 만료 전 추가된 법적 도전입니다. 158 million US dollars in our compliance program. Last year that went up to 213 million. This year it got even more, right? So in terms of compliance headcount, we continue to recruit, continue to deploy globally, and we're very pleased with the results so far. 사실 어떤 위대한 회사라도 창립자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은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립자가 회사 발전 과정에서 구축한 지속 가능한 조직 메커니즘, 기업 문화, 각 단계의 목표가 지속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동적이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이지만 교체된 두 회사는 창립자나 CEO의 변화로 인해 핵심 경쟁력을 잃지 않고 각자의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와의 연결이 끊어진 자오창펑도 암호화폐 분야를 떠나지 않으며 오히려 암호권 밖의 세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얻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자유로운 자오창펑의 선택지는 늘어났고 바이낸스를 세운 경험은 그의 미래 사업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며 바이낸스와 암호 산업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적극적으로 개과천선을 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큐멘터리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자신이 노벨상에까지 도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노벨상은 세계 과학자들에게 최고의 연계로 여겨지며 많은 과학자들이 이를 위해 일생을 바칩니다. 올해 노벨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컴퓨터 과학자들이 노벨상 수상대에 오르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물리학상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뛰어난 기여를 인정받아 2명의 컴퓨터 과학 교수인 제프리 힌턴과 존 호필드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비탈릭 부테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경제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지명되어 경제 모델에 대한 중요한 기여가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유명 경제학자 타일러 카우언과 알렉스 타바록은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을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비탈릭이 암호화폐 경제학 분야에서의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칭찬하며 그의 성과가 다른 경제학자들을 훨씬 초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 mean, this is applied mechanism design. This is mechanism design in the world. It's both Bitcoin and Ethereum are incredible examples of mechanism design, which I think you would have thought that they were impossible. You know, if you had thought about it in advance. And yet they're actually working in the real world. And not only that, 또 다른 두 경제학자는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끌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타바록은 이 과정을 자동차가 주행 중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에 비유하며 그 과정의 원활함을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카우어는 비탈릭을 매우 예의 바르고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뛰어난 젊은이로 묘사하며 비탈릭 부테린의 시상식에서의 모습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학상이 컴퓨터 과학자에게 수여되었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을 후보가 없다는 걸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노벨상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컴퓨터 과학과 암호화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이비트의 콘텐츠 책임자는 비트코인을 밀레니얼 세대의 새로운 가상 부동산에 비유하며 새로운 부의 축적 방식이 등장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암호화폐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제 모델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선견지명이 있으며 필수적입니다. 암호화폐의 전도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그 매력을 함께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머스크와 오픈 AI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으며 괴롭힘 주장만으로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BTV 전 채널이 오르드 리볼루션과 손잡고 비트코인 생태계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예정이다. 오픈 AI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스크라고 들으니 그렇군요. 마스크에게는 이것이 아마도 정상적인 행동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기치 못한 행동이 너무 많으니까요. 마스크와 오픈 AI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 2월 29일 앨런 마스크는 오픈 AI를 고소하며 이 회사가 비영리의 초기 목표를 저버리고 개방의 약속을 위반하며 AI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픈 AI가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반 인공지능 AGI, 이 인간을 초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기술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기술이 한 개인 기업에 의해 지배된다면 인류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듣기에는 정의로운 말 같지만 실제로 정말 그런 걸까요? 올해 2월 마스크의 오픈 AI의 영리 모델에 대한 의문은 AI 커뮤니티 전체에서 오픈 AI의 비즈니스 모델의 합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6월에 그 소송을 철회하고 8월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스크의 법률팀은 오픈 AI가 계약과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오픈 AI와 그 CEO인 샘 알트만이 마스크를 기쁘게 하고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으며 마스크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생존 위험에 대한 인도적 관심을 이용해 마스크를 조종하여 그들의 허위 비영리 기업 오픈 AI, 인키를 공동 설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name OpenAI refers to open source. So the intent was, so what was the opposite? What's the opposite of Google? Would be an open source non-profit, because Google is closed source for profit, and that profit motivation can be potentially dangerous. 이에 대해 오픈 AI는 상당히 불만을 표명하며 마스크가 오픈 AI의 사명을 지지했지만 실패한 후 공동 출자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오픈 AI는 마스크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마스크가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요구하는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양측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머스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해 직접 회사를 나가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AI 스타트업인 egAI를 출시하고 인류의 안전을 이유로 오픈 AI에 압력을 가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비영리라고 말해놓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비난하며 기술 공개를 요구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여 자신의 회사가 이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이 회사가 그가 2015년에 회사를 설립할 때 동의한 비영리 오픈소스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사명에서 벗어나 설립 당시처럼 인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 이익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 레볼루션은 트위터에서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는 오디널과 비트코인 생태계 비디오 미디어로 설립 이후 독특한 시각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 애호가들의 폭넓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와 오디널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해외 미디어 채널로서 올 레볼루션의 두 창립자 ATCG와 AT 야고비는 이 분야의 초기 개발자이자 확고한 전파자입니다. 그들은
고품질 비디오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비트코인 생태계와 오디너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시대에 BTB 전체 채널은 공식적으로 오드 리볼루션과 전략적 동맹을 맺고 비트코인 생태계와 오디널 분야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탐구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Hey, what's up, guys? It's Yago B with Ordinal Revolution. We wanted to talk to you guys about the most recent partnership that we made with Media Blockchain, BTV, MeDAO, and Flipped Mining. We decided to partner with Michael and his team because we saw a great opportunity to be able to educate both the West and the East. BTTV 전체 채널과 오르 리볼루션의 전략적 동맹은 여러 측면을 포함하며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비트코인 생태계의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디어 측면에서 양측은 동서 시장을 연결하고 오드 레볼루션은 해외 자원과 비트코인 생태계 통찰력을 바탕으로 BTB의 국제적인 알파 정보를 제공하며 BTB는 동양 시장의 동향을 피드백하여 글로벌 정보 교류를 촉진합니다. 투자 측면에서 미다오와 오르 리볼루션은 비트코인 생태계 투자 잠재력을 발굴하고 투자자에게 더 많은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생태계 혁신을 촉진합니다. 또한 마이닝 협력에서는 플립헤드가 Ord Revolution의 사용자 기반을 활용하여 전체 관리형 채굴 서비스를 서양 소액 투자자에게 확장하고 효율적인 채굴 경험을 제공하여 시장 고객층을 넓힙니다. Year, being in the Bitcoin ecosystem, you kind of just sat back and just kind of watched how big the East really is. And that really was amazing. And looking into this partnership with Michael and seeing how he's an amazing teacher and would love for him to be a mentor to us so we can kind of bring what he brings to the East to the West. And that's why this partner means so much to us. And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Michael and the rest of the team there. So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and look forward to bigger things. 오드 레볼루션과의 전략적 동맹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BTB가 글로벌화 배치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을 의미하며 오르드 리볼루션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정보 측면에서 암호화폐의 동서시장 간 정보 장벽을 더 잘 허물 수 있으며 투자 측면에서 강력한 협력으로 투자자에게 더 많은 부의 비밀번호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마이닝 측면의 협력이 우리의 채굴 서비스를 더욱 품질 높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드 레볼루션과 손잡고 비트코인 생태계와 오디널 분야의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탐구하며 전 세계 비트코인 애호가에게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협력이 비트코인 생태계의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고 전 세계 투자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텐센트 뉴스 일선에 따르면 인터넷에 퍼진 중앙은행 디지털 인민폐 플랫폼이 디지털 자산 보너스를 배포할 것이라는 정보에 대해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는 엄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4년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했으며 재정부 장관인 람퍼안이 재정정책의 역주기 조정 강화를 통한 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상황을 소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연준 데일리는 9월 금리 인하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의 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중 한두 번 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블록 보도에 따르면 FTX의 전 임원 라이언 살라메의 변호사는 그의 투옥 날짜를 10월 11일에서 12월 7일로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라이언 살라메가 두 번째로 복역 연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홍콩 증권감독위원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HKDX는 2024년 8월 27일 홍콩 증권감독위원회에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라이선스 신청을 제출했으나 어제 해당 회사의 가상자산거래 플랫폼 라이선스 신청은 철회되었습니다. 네 쪽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 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